여러분, TV 김재구입니다. 오늘 양양자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사과해라.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이제 화를 많이 내셨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 해서 한번 찾아봤더니 그 민주당이 그 양양자 의원에 대해서 복당 불허 조치를 내렸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가지고 말이죠. 양양자 무소속 의원이 정치 보복이다 이건.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 입장 발표하고 내게 사과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양향자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게 이런 게 정치 보복입니다. 이런 제목의 글에서 페이스북에요. 민주당 뒤끝 장렬이다. 절차 위반과 거짓 소명까지 동원해가지고 양양자를 공격하고 있다. 자, 이렇게 강하게 오늘 또 제가 양양자 의원에 대해서 계속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분은 너무 논리적이고 좀 중립적인 게 있더라고요. 뭐 무소속으로 계시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그 보수와 중도 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해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양향자 의원은 복당 신청을 공개 처리한 양향자를 복당 심사에 올려놓더니 어디서 민주당이 이제는 복당 불허 조치를 내렸단다. 아니 절차상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 김의겸 그 대변인 소명과는 달리 나 양향자는 민주당에서 알아본 결과 복당 신청을 공개 처리한 인사에게는 통상적으로 심사 전에 당사자에게 복당 의사를 묻는다더라. 그런데 누가 봐도 말이죠. 그게 상식이고 합리적인데 복당 처리라는 문서가 따로 있는지도 정말 물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재명 저분한테. 누가? 양양자 의원이. 답답한 거지. 그러게 모르나? 당대표가? 어이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양양자 의원은 민주당은 거짓말까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15일 날 중앙당 당원 자격 심사 의원회를 거쳐서 양양자의 복당 불허를 결정했다고 밝혔단 말이죠. 그런데 복수의 관계자는 금시초문이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양양자 의원한테. 그러니까 양양자 얘기는 그 자리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나왔는데 대변인은 그렇게 썰레를 풀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양양자 의원이 이재명 대표님 이렇게까지 양양자를 반민주당 세력으로 공개 낙인 찍은 이유가 뭡니까? 민주당이 양양자에게 차인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찼다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민주당은 나 양양자에게 차인 거예요. 그런데 당신들이 나를 찼다고 그렇게 지금 말을 바꿔서 하는 것이다. 야, 양양자 의원 정말 이제 본격적으로 민주당은 신문이 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너들한테 비판하고 국민에게 심판을 제대로 받겠다.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양향자 의원은 옛날에 그 검수완박을 반대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재명 리스크하고 대표직 사퇴를 주장했던 양향자에 대해서 안갚음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양향자한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양향자 의원 입장에서는 그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사태가 당대표의 명령이든지 아랫사람의 충성 경쟁이든지 이런 것이 바로 정치 보복이 아니냐. 이게 정치 보복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겁니다. 또 이런 것이 이재명 대표가 그토록 저항하는 정치 탄압이지 지금 윤 정부가 수사를 하고 이재명을 조여오는 것은 이것은 범죄자를 잡기 위해서 하는 짓이고 그건 정치 탄압이 아니라는 겁니다. 양양자 의원이 말하는 거예요. 바로 양양자를 이재명 대표가 정치 탄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고의가 아니라면 조속히 입장을 밝히고 저 이재명 대표는 내게 사과를 해라. 그 말이에요. 양양자 의원 말이 아주 그냥 따끔하게 그냥 조져버리는 이재명 대표를 그런 페이스북의 글이었습니다. 계속 지금 양양자와 이재명 대표 민주당하고 대립되어 있는데 오늘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나는 절대로 민주당으로 들어갈 생각 없다. 다시 한번 거듭 말하지만 안 들어간다. 분명히 또 얘기했어 오늘.
그리고 이것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아니고 이건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대표가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양양자 의원이 말씀은 이재명 대표가 리더십을 상실하고 있다고 본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당대표의 메시지가 희화화되고 힘이 전혀 실리지가 않고 있다는 것에 이제 비유를 한 것이죠. 그리고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느라고 미래 아젠다를 전혀 이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양양자 의원의 이재명 대표 리더십 완전히 땅에 떨어졌다라는 이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당을 이끌지 못하는 그런 이재명 대표 포용력도 전혀 없고 그냥 강대강 대치 이런 거 협치가 실종된 그런 정치를 하고 있다. 이재명 이분이 어쨌든 뭐 이재명 이분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검찰에서 조사가 끝나면요 재판에 넘겨지고 재판에서 이제 유죄 받으면 어차피 저 당대표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뻔한 거예요. 동선에 뻔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른 의원 이런 분들이 빨리 내려와라. 오늘 또 당신 거기 왜 있느냐. 내려오라고. 지금 야당 의원들이 계속 지금 내려오라고 막 계속 그러고 있는데도 딱 버티고 있잖아요. 왜? 감옥은 가기 싫거든. 버티고 계시면 안 가나? 가는 겁니다. 감옥은. 오늘 양양자 의원이 정말 참 기가 막힌 말을 했네요. 그리고 김의겸 대변인도 참 말 만들어서 하는데 폭창 터져. 양양자 의원이 얼마나 폭창이 터지겠어. 없다는데 말을 만들어서 이번에 뭐 이제 복당 불허한다? 이재명 대표님께서? 아니 폭당 신청도 아닌데 뭘 불허해? 이렇게 느닷없는 정치꾼들이 있으니까 양양자 의원이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민주당에 복당하지 않는다. 안 들어간다. 차라리 국민의힘으로 오세요. 양양자 의원님 차라리 우리 함께 갑시다. 대한민국 앞으로 저 윤정부 잘 돼가지고 전 세계 반도체 아주 강국이 되도록 들어오셔가지고 큰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어. 이렇게 부탁드리고 오늘 그 나경원 의원이요 당심 한 움큼 담아서 오겠습니다. 이러고 지방을 내려가셨는데 오늘 저 나경원 저출산 고령 사회위원회 부위원장님이 윤석열 정부 성공을 염원하는 그런 당심을 한 움큼 더 담아 오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내려가셨어요. 근데 우리 그 나경원 부위원장님이 당심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년 전당대회 출마 의지를 비친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김재구도 나경원 의원은 아마도 당대표 출마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늘 시사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하신 거 보면 아마도 당대표도 생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이 날뛰고 있죠. 제가 볼 때는 나경원, 안철수 이 두 분이 최종적으로 아마도 가장 마지막까지 가지 않을까. 나머지도 이제 컷오프 되고 이렇게 되면서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나경원 부위원장이 페이스북에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경남으로 향하는 사진 2장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경남 당원들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서 참 열심히 하시는 나경원 부위원장님. 이렇게 글을 써놓으셨더라고.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윤 대통령님이 천명한 3대 개혁 과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모든 구조적 문제와 맞닿고 있는 그야말로 긴급한 현안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경원 부위원장님이.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라는 최대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가장 근본적인 길이기도 하다. 자, 우리 대통령님께서 그랬죠. 가장 인기 없는 그런 연금개혁, 또 노동개혁, 교육개혁, 정말 이거는 건드리면은 표가 달아나는 그런 것들을 개혁을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윤 대통령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만약에 문재인 정권이 건들지도 못해요. 왜? 표 달아날까 봐. 표장사가
표를 많이 가지고 와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 윤 대통령님은 아주 나는 인기정치 않겠다. 백년대계, 미래지향적 그것을 보고 국가가 모든 기초를 다시 잡아 나가겠다. 이런 말씀인데 얼마나 멋있습니까? 박수 보내야지요. 그런데 거기에 나경원 부위원장님이 그렇게 이제 대통령의 그 정책에 도움을 드려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경원 부위원장님도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라는 윤 대통령님의 국정과제 점검 이후의 발언을 언급한 나 부위원장은 윤 대통령님은 확고한 의지를 국민에게 약속했다. 그리고 당장 오르내리는 지지율 숫자가 아니고요. 미래를 보고 뚜벅뚜벅 걸어가겠다는 대통령의 소신. 이것은 누가 우리 대통령에게 여기에 비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는 이 중대한 개혁들이 대통령과 정부의 힘만으로는 해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경원 부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은 당연히 집권 여당의 책임과 중량이 크다. 역량이 크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포기하지 않는 그 끈질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정 협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당권을 거머쥘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 정부와 함께 무엇이든지 맞추어서 가는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당대표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 부위원장은 전당대회 룰 개정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당이 또다시 분열의 양상으로 가는 것 같아서 참 무척 걱정이 된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정부 성공과는 거리가 먼 각자 도생의 정치적 셈법을 제발 내려놔라. 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제가 볼 때는 그저 김기현 대표 이런 분들이 나는 신년이다. 나 3시간 독대하고 왔다. 이걸 계속 부각시키면서 대통령을 팔고 당대표가 되려고 하는 사실상 그런 분들은요. 제가 볼 때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있으면 왜 대통령을 팔아가지고 당대표 하려고 합니까? 떳떳하게 자기 소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정책 이걸로 심판을 받아야죠. 당원들한테.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나경원 부위원장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당 지도부는 이 이슈를 길게 끌고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 당원 100% 이거를. 그리고 이런 거 아주 계속 끌고 가지 말고 오직 윤석열 정부 성공이라는 그런 기준 하나만 딱 놓고 속도감 있게 결정을 빨리 내라. 그것이 최선이다. 이렇게 이제 나경원 의원이 비상대책위원장한테도 원내대표한테도 쓴 소리를 하는 겁니다. 뭐 잘 되자고 하는 얘기겠죠. 근데 오늘 많은 분들이 오늘 저 경남으로 내려갔습니다. 오늘 내려갔는데 지금 가만히 이거 보면은 국민의힘 차기 당권 경선 룰을 놓고서 당원 투표 100%를 가닥을 잡혔잖아요. 저는 뭐 통과됐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당권 주자들이 일제히 당심 공략에 나선 걸로 보이긴 보여요. 그런데 당권 도전의 뜻을 밝힌 김기현, 윤상현, 조경태 의원 그리고 황교안 당대표까지 오늘 책임당원들을 상대로 윤석열 정부 성공과 총선 승리를 위해서 앞장서달라 이렇게 막 호소를 했는데 특히 황교안 전 대표님이 오늘 그 출범식에 갔어요. 갔는데 민경욱 전 의원하고 함께 직접 참석을 하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요, 거기서 이제 책임당원들과 소통을 하면서 스킨십에 이제 나섰는데, 김기현, 윤상현, 조경태 의원은 지역 일정으로 영상 축사만 대신했다고 합니다. 근데 황교안 대표는 직접 내려간 거죠. 황교안 전 대표가 직접 민경욱 전 의원하고 함께 경남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좌파 종북 세력들이 망가뜨린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우리가 똘똘 뭉쳐야 하지 않겠나. 자,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그 책임 당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을 수호하라. 멋진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제창을 제안을 해가지고 장내에서 윤 대통령의 이름이 엄청나게 아주 수차례 그냥 울려 퍼지기도 했다는 그런 이제 거기 갔던 분들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수호하라 외치면 그 장내에서 당원들이 똑같이 수차례나 그걸 외치고 막 메아리가 막 돌고 이랬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아까 저 나경원 전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 당심을 한 움큼 더 담아서 오겠습니다. 참 기가 막힌 말씀이세요. 그럼 결론적으로 나경원 부위원장님도 당대표 출마하겠다는 그런 뜻을 간접적으로 밝혔다고는 봐요. 제가 볼 때는 한 10대분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 1차 컷오프, 2차 컷오프 있고 나중에 이제 쭉 올라가겠죠? 근데 마지막에 어느 분이 살아남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시나리오가 유승민 전 의원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고 안철수, 나경원, 윤상현, 조경태 등등등 황교안 쭉 나오겠죠. 그런데 결국 최종적으로 이제 전당대회 판이 지금 유승민 이분이 뭐 일반 여론조사에 1등 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당원 100%로 하게 되면 유승민도 컷오프는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유승민을 보고 당에 입당한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차 하면은 안철수, 나경원 두 분이 뭐 예를 들어서 단일화를 하든 해서 이제 한 분이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올 것이고 아니면 끝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만 누가 되는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2월 한 중순쯤에나 저는 김재구는 2월 중순쯤에나 제가 이분이 되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 나경원 부위원장님도 안철수 의원님도 황교안 전 대표님도 모든 사람들 전부 다 우리 국민의힘의 당원이고 국민의힘의 주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헐뜯고 누구는 안 된다 이런 말은 제가 안 듣겠습니다. 다만 유승민 씨는 안 된다. 그건 저는 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유승민은 안 돼요. 정말 그건 안 됩니다. 그 나머지는 다 우리가 지켜보자고요. 여러분 오늘 나경원 의원 내가 지금 경남에 가가지고 당심을 한 움큼 담아오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 정말 참 소신 있는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당대표를 출마하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저도 약간 바뀌네요. 출마 안 합니다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이 당대표 출마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 아니냐 이렇게 저도 이제 생각이 되고 또 당대표 출마하셨다가 또 상황에 따라서 뭐 단일화 해가지고 또 힘을 다르면 실어줄 수 있고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 가봐야 알아요. 오늘은 이렇게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고요. 늘 감사합니다.